단백질은 매일 충분히 먹고 있는데요. 왜 몸은 점점 더 약해질까요, 잘 먹는 것과 제대로 흡수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교. 몸에 좋은 음식도요, 네. 함께 먹는 방식에 따라 오히려 피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교. 먹는 걸 바꾼 게 아니라 시간을 바꿔올 뿐인데요. 몸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익숙한 질문 하나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답하기를 망설이는 질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몸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전날의 피로가 그대로 이어져 설명하기 어려운 묵직한 피로감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꼭 돌아봐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이의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아주 조용히 조금씩 달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몇 해 전의 일입니다. 70이 훌쩍 넘은 제 오래된 환자 한 분이 진료실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평생 목공소에서 일하신 분으로 말수가 적고 불평을 거의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상태를 여쭈었을 때 그분은 아주 짧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심한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뚜렷하게 아픈 곳도 없었습니다. 다만 일어설 때 예전보다 느려지고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졌으며 식사는 하는데 맛이 없고 잠은 얕아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가 되면 당연한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지치고 피곤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며 제가 주목한 것은 하나의 수치가 크게 나쁘다는 점이 아니라 여러 지표가 동시에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혈당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조절이 잘 되지 않았고 체중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눈에 띄게 감소해 있었습니다. 이는 몸에 들어온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어 매일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있다고요. 달걀, 두유, 그리고 몸에 좋다고 들은 것들을 더해 드신다고 했습니다. 듣기에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단순히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의 목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식의 조합, 먹는 시간, 그리고 그 시기에 그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젊을 때는 소화 기능이 강하고 소화 효소도 풍부하며 간과 신장이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어서면 모든 과정이 느려집니다. 몸이 게을러져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쉬지 않고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40, 50대와 같은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몸은 언젠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식후 더부룩함, 먹고 난 뒤의 무거움, 충분히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스스로 나는 제대로 먹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몸이 약해질수록 더 억지로 먹고 더 많이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그 노력 자체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단백질 섭취에 집착할수록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날 저는 그분께 복잡한 의학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음식은 저절로 힘이 되지 않습니다. 소화되고 흡수되고 알맞게 사용되어야 비로소 몸의 일부가 됩니다. 각각은 좋은 음식이라도 동시에 들어와 서로 방해하면 결과는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든 몸은 젊은 몸처럼 이런 충돌을 조정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을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서 잘못한 겁니까, 선생님? 저는 그분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통하는 하나의 공식만을 너무 믿은 것이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이에 따라 필요한 생활 리듬은 달라집니다.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서도 몸을 돌보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아침은 점심과 같지 않고 아침의 몸은 저녁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은 긴 휴식을 막 마친 상태입니다. 소화기관은 아직 천천히 시동을 거는 중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것은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방식의 처리가 필요한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몸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흡수되길 바라는 영양소가 뒤로 밀리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단순한 변화를 권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더하지 말고 순서와 타이밍만 바꿔보자고요. 양을 늘릴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억지로 끊을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몇 주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이든 몸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다면 몸은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2달 뒤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기 전부터 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한결 밝아졌고 걸음이 안정적이었으며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오기가 한결 편해졌고 배가 더부룩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몸에 다시 힘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는다고요. 젊었을 때의 힘은 아니지만 몸이 자신의 말을 다시 듣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대로 따라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나이에 건강관리는 무언가를 더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조합을 하나씩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문제는 큰 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롭지 않다고 믿었던 작은 습관이 매일 반복되며 쌓인 결과입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몸이 점점 약해진다면 자신의 몸을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생체 리듬에 맞지 않는 일을 처리하느라 몸이 지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시 귀를 기울이고 부드럽게 조정해주며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드시며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음식 조합들 가운데 실제로는 흡수를 방해하고 몸의 힘과 근육을 서서히 빼앗는 경우가 많은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세월 진료 현장에서 반복해서 지켜본 사실이며 여러분 중 그 누구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령의 환자분들께 늘 아주 천천히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말하면 귀로만 듣고 몸으로는 미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가지가 모두 좋다고 해서 함께 쓰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나이의 몸은 예전처럼 모든 것을 조화롭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지는 것은 대개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그것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예전보다 더 잘 먹고 있는데 왜 몸은 여전히 약하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늘 불편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식단을 아주 자세하고 또 자랑스럽게 설명하십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저는 그분들이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는 믿음에 이끌리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럴듯함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아침에 제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조합 중 하나가 달걀과 콩으로 만든 음료입니다. 달걀도 몸에 좋고 콩도 몸에 좋으니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몸은 곱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반응합니다. 콩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단백질 소화를 느리게 만드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걀과 함께 들어오면 서로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됩니다. 60을 넘긴 한 남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체형은 마른 편이었지만 배가 자주 더부룩했고 아침마다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려고 먹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만 먹게 되면 몸의 신호를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식사 후 배가 무겁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겼습니다. 그 불편함이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2가지를 나누어 보라고 권했을 때 그는 많이 놀랐습니다. 시간만 바꿔도 달라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젊은 몸이라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반평생을 넘게 살아온 몸에게는 음식 자체만큼이나 먹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아침에는 소화기관이 단순함을 필요로 합니다. 처리 방식이 다른 것들은 몸이 하나씩 일을 끝낼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몇 주 뒤 그는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배가 이렇게 가벼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불필요한 충돌을 처리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약해지는 것을 만회하려고 단백질을 더 먹고 우유를 더 마시고 몸에 좋다는 것들을 계속 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과 간, 장의 속도가 이미 느려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밀어넣는 것은 이미 지친 사람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몸은 흡수를 줄이거나 엉뚱한 곳에 쌓아두거나 혹은 그냥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힘이 빠질까봐 음식을 줄이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늘 이렇게 안심시켜 드립니다. 덜 먹는 것이 곧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먹는다면 말입니다. 몸은 채워져야 할 대상이지 억지로 밀어넣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소화가 좋아지고 흡수가 좋아지면 많이 먹지 않아도 몸에는 힘이 생깁니다. 아주 단순한 그림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오래된 부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엌은 여전히 요리를 할 수 있지만 식당처럼 가스레인지와 오븐, 압력솥을 동시에 다 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엌이 먼저 망가집니다. 고령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와 리듬, 그리고 현재의 능력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소화 문제, 근육 감소, 아침의 피로는 큰 병 때문이 아니라 몸의 각기 다른 일들을 쉴 틈 없이 겹쳐 맡긴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도 하나의 일입니다. 모든 일이 겹쳐 있으면 몸은 늘 조용한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다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돈이 더 들지도 않았고 약을 추가하지도 않았으며 비싼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식후의 느낌을 살피고 몸이 편안하다고 답할 때까지 조정했을 뿐입니다. 아침이 가볍게 시작되면 하루 전체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약간의 더부룩함, 약간의 무거움, 식사 후의 작은 피로는 그냥 받아들여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다른 방식으로 대우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찍 귀를 기울인다면 몸은 아주 너그럽게 답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몸이 너무 약해진 뒤에야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의 건강은 유행이나 일반적인 공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체 리듬을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보다도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조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이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관절과 근육에 좋다고까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 사용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조용히 앗아가고 맙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서 대가를 치른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는 꼭 일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많은 어르신들께서 반복해서 하고 계신 또 하나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자주 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습관은 대부분 아주 좋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뼈를 튼튼하게 지키고 싶고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나이 들었다고 해서 쉽게 약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입니다. 의도가 좋기 때문에 거의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수년 동안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몸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호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칼슘이 많은 제품이나 우유를 단백질이 많은 식사와 함께 특히 저녁 시간에 같이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잠자는 동안 뼈가 더 단단해지고 근육도 더 잘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소화 기능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때 무겁고 처리해야 할 것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그것은 온전히 소화되지 못하고 영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체구가 작고 생활 습관을 아주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유를 마신다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돼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매일 밤 몇 번씩 잠에서 깨고 속이 더부룩하고 팔다리가 무거우며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축 처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여쭈어 보니 그분의 저녁 시간은 몸에 가장 많은 일이 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저녁 식사에 우유를 더하고
과일을 더하고 몸에 좋다고 들은 것들을 이것저것 더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동안 몸은 사실 쉬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 제안드렸습니다. 그것들을 낮 시간으로 옮기고 저녁은 최대한 단순하게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바꿔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한 번에 더 길게 잘 수 있게 되었고 누웠을 때 속이 무겁지 않다고요. 뼈가 더 단단해졌는지는 당장 알 수 없지만 잠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있어서 잠은 몸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먹는 순간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근육은 쉴 때 만들어집니다. 만약 소화 부담 때문에 잠이 계속 방해받는다면 낮 동안 아무리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몸은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근육은 줄고 몸은 점점 약해지는 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채워야 하는 기계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령의 몸에는 리듬이 필요하고 비워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의 여유, 음식과 음식 사이의 간격, 그리고 각 기관이 자신의 일을 마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배고플까봐, 영양이 부족할까봐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몸이 정말로 부족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가벼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이 쉴 수 있고 간이 쉴 수 있고 신장이 쉴 수 있을 때 비로소 흡수는 좋아집니다. 계속해서 처리해야만 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결국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나이의 건강은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식사의 리듬을 조금만 조정해도 자연스럽게 군것질이 줄고 피로가 덜해지고 짜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식사 후의 느낌을 관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양소 이름을 외울 필요도 없고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식사 후에 나는 가벼운가, 무거운가? 가볍다면 그것은 몸에 맞는 신호입니다. 무겁고 더부룩하고 졸린다면 그 식사가 아무리 몸에 좋다라고 불리더라도 지금의 몸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경고의 시기를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점입니다.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근육이 많이 줄고 잠이 오래도록 망가진 뒤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그때는 회복이 더디고 더 어렵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많은 문제들은 일찍 그리고 올바르게 조정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고령의 몸은 느리지만 아주 성실합니다. 존중받고 부드럽게 대우받으면 안정감과 편안함으로 반드시 답해줍니다. 제가 스스로 지키고 환자분들께도 늘 권해드리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침은 단순하게, 점심은 충분하게, 저녁은 가볍게. 아주 소박하게 들리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하나의 음식보다 리듬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소리 지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후회를 막아줍니다. 저는 너무 많은 분들로부터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멀리 있는 비법이 아니라 바로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실제로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고령의 환자분들과 마주 앉아온 사람으로서 제 마음을 다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잘못들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많은 조언을 들으니 오히려 헷갈리는데 결국 무엇을 기억하면 가장 단순하겠느냐고요.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이 나이에는 3가지 리듬만 지키면 충분하다고요. 긴 목록도 아니고 복잡한 공식도 아닙니다. 그저 리듬입니다. 아침에는 몸이 가볍게 깨어나도록 해주십시오.
양은 적당히 소화가 쉬운 것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넣지 마십시오. 아침은 많이 먹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부드럽게 시동을 거는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배가 가볍고 머리가 맑다면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점심에는 몸이 충분히 깨어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금 더 충분하게, 조금 더 다양하게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꽉 찬 느낌이 아니라 오후를 살아갈 에너지가 남아있는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후에 졸리거나 몸이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저녁은 몸이 쉬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녁 식사가 단순할수록 잠은 깊어집니다. 깊은 잠은 보상이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마모를 몸이 스스로 고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어렵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면 약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저녁 식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리듬만 지켜도 몇 달 후에 지구력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무엇보다도 다시 자기 몸을 스스로 다룰 수 있다는 느낌을 되찾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이 나이에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젊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알게 된 것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고요. 몸은 우리의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만 반응합니다. 오늘 식사를 조금 가볍게 하고 작은 습관 하나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제가 한 말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한 끼 식사를 마친 뒤 잠시 멈추어 몸의 느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운지, 무거운지, 편안한지, 피곤한지 그 느낌이 가장 솔직한 대답입니다. 기계도 필요 없고 검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귀 기울이면 됩니다. 지금처럼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갖는 나이에 계시다면 이런 단순한 원칙들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요란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훗날의 많은 불편을 미리 막아줍니다. 노년의 건강은 화려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루하루 꾸준히 이어가는 데서 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같은 나이의 가족이나 지인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더 깊은 잠, 더 가벼운 식사, 더 편안한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몰아붙여서가 아니라 매일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매 끼니가 부담이 아니라 돌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존중받는 몸과 함께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